물을 계속 돌리면서 식힐 수가 있는데 이거는 통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깨져서 바깥으로 흘러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계속 새는 거죠. 아하. 근데 그 물을요. 네. 제가 뭐 기사에 보니까 뭐 미국 같은 데서 이게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을 제안했는데 일본이 거부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이건? 그거는 뭐, 그렇게 알려진 건 사실과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네. 그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에 넣어서 세슘도 제거하고 다핵종 제거 장치라 그래서 여러 가지의 방사성 핵종을 네. 제거하는 장치에 넣어서 제거를 하고도 현대 기술로 완벽히 제거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거 음흠. 말고도 이제 삼중수소라는 게 있어요. 그 네. 수소에 중성자가 두 개가 더 들어있어가지고 네. 있는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이 있는데 이걸 제거하는 건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거를 제대로 못하는 지금 상황인 거죠. 워낙에 양도 많기도 하고. 아.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워낙 양이 많고 할 수, 이러니까. 할 기술적으로는 수 할 수 있는 있는 거. 예. 기술적으로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네. 비용이. 그래서 네네. 이거를 바다에다 그냥 버리겠다. 이런 건가요? 지금 입장이? 일본 입장은? 지금 종류가 예. 5가지 종류가 제한이 됐어요. 바다에 그냥 물과 희석해서 버리는 게 제일 싼 한 300억 원 정도 드는 아, 제일 싼 방법이고 비용으로 그것 보면요. 말 예. 그렇죠. 그것 말고 한 2016년, 2017년 그때 한참 논쟁이 됐었는데 한 5가지 정도가 제한이 돼서 네. 땅속 깊이 한 2.3km 지하에다가 이렇게 보관하는 방법, 네. 그리고 콘크리트랑 섞어서 이렇게 지하 매설하는 방법, 뭐 음흠. 전기 분해해서 그 환수소를 날려버리는 방법, 네. 아니면 수증기로 만들어서 날려버리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최고 한 6조 원이 넘는 돈이 들거나, 아니 하하. 제일 싸게 한 300억 원 정도 드는 비용이 들거나, 네. 이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그러니까 1년 전이죠. 1년 전에 또 제시된 방법은 뭐냐면, 1,400톤짜리 그 용접 그러니까 통이 아니라, 네. 그런 물통이 아니라, 굉장히 큰, 물통을 가지고 네. 새롭게 만들어서, 그거를, 123년, 그러니까 삼중수소가 한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12.3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12.3년이 걸리는 거를 10번 반복하는 반감기, 그러니까 반감기라는 게 방사성 물질이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인데 네. 그걸 10번 정도 반복이 되면 웬만큼 이제 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럼 123년이 되잖아요. 123년. 네. 그러니까 123년 동안 거대한 탱크를 좀 만들어서 거기다가 보관하는 방법이 네. 그나마 한 3천억 원에 4천억 원 정도 드는 비용으로 새롭게 제기가 된 거죠. 근데 지금 뭐 그린피스 쪽에 네네. 션 버니라고 뭐 원자력 전문가 수송연구원. 예 네네네. 그분이 일본이 지금 바다에다가 이걸 방류하기로 확정을 졌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1년 반 전에 이미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요. 더 이상 보관할 데가 없다. 그리고 음, 이거를 처리하고 있는 동경전력이라는 데에서 현재 137만 톤 정도의 탱크를 확장하는 계획만 마련해 놨어요. 네, 137만 톤이면은 2021년 6월까지는 보관할 수가 있죠. 지금 계속 음, 나오고 있으니까 네,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115만 톤 정도 되지만 네, 2021년 1월까지는 137만 톤이 다 차거든요. 예,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예요. 결정을 안 음, 하고 그리고 1년 반 전에 이 탱크 보관한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거고 네,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공청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민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한 거죠.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음, 그린피스는 이번 동경 올림픽권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을 한 번 더 폭로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건 이제 일본이 바다에 방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는 벌써 1년 반 전이다. 네. 그리고 근데 그걸 네네. 앞으로 이제 저장 용량이나 이런 걸 따져 보면은 방법이 뾰족한 방법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방류 말고는. 그렇,
그렇죠. 다른 음. 계획을 지금 제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의 네, 핵심은 돈이다. 그죠? 네 돈이죠. 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예. 그 아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방송 물질에 오염된 것을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음. 그 바다에 그러니까 버려도 적은 상관없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지금 일본 국민들조차도 네. 그러니까 피난 구역을 해제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그 원자력계에서 권고한 수치가 연간 1mS라는 이게 미리시버트라는 게 피폭설량 예. 방사선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사람이 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사선을 갖는 거죠. 네. 그걸 한 연간 1mSv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 권고치가 비슷하거든요. 네. 그것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데 그걸 20배를 높였어요. 기준치를 아예. 네네, 이 예. 기준치를 20mS로 그 자기 국민들한테 음. 20mS로 높여서 여기서라도 된다라고 하면서 피난 가야 되는 그 장소를 네. 해제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인식 저변에는 이런 정도의 방사능 오염은 문제 없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오는 손님들한테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을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방사능에 오염된 물도 바다에 방류하겠다 이런 기본 인식이 네. 방사능 이 정도로 오염되는 거 크게 문제 없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본이 지금의 방침을 바꾸지 않고 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바다에 방류하는 네.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를 한다면은 만약에요. 네. 그러면 우리한테 미치는 피해 이게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태평양을 우리가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그때 처음 방송 물질이 다량으로 나왔었거든요. 네. 바다로 방출이 됐었어요. 예. 그게 몇 개월 안 돼서 어디까지 갔냐면 알래스카까지 갔어요. 알래스카하고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해안에서도 방송 물질이 검출이 됐어요. 네. 그렇게 돌아서 다시 적도 따라서 다시 물이 와요. 그러면 또 필리핀 앞바다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남해안과 동해안 네.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게 쿠로시오 해류라는 거거든요. 그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한 1, 2년 정도 지나면 그 방사성 물질이 다시 우리나라 바다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이런 방사성 물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네. 되는 거죠. 이게 뭐 이건 일본 측의 논리에 가까운데 이런 얘기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컨대 태평양은 굉장히 크다. 이게 뭐 네. 110만 톤 요거 점 하나도 안 된다. 그래서 예. 충분히 뭐 정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간혹가다 보여요. SNS 정화가 같은 데서. 아니라 예. 그건 정화가 아니라 예. 정화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제거하는 게 아니라 희석되는 거죠. 그렇죠. 농도가 예. 옅어질 뿐이지 방사능 물질은 검출이 되죠. 그래서 예. 기본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논리가 아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은 양의 방사능 물질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는 네. 인식이 있는 거죠. 바다가 다 희석시켜줄 네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건 기존의 그 방사능 물질이 없을 때보다 당연히 그 양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 네. 오염도가 늘어나죠. 근데 방사능 물질은 안전한 기준치가 있냐, 안전한 양이 있냐, 이거는 뭐 미국의 환경부가 방사능 물질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 책자를 나눠주거든요. 네. 거기에 그 Q&A에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의 방사능 물질이 안전한가요? 거기에는 안전한 양의 방사능 물질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더 적을수록 더 좋습니다. 네. 더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거기에 방사능 물질을 계속 내보내면 아무리 희석됐다 하더라도 농도가 높아지니까 네. 거기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는 또 바다의 기반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도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뭐 한일 간에 지금 뭐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갈등 국면인데 우리 정부가 이거 우려스럽다 얘기해도 일본이 안 들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은?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아하. 우리만이 아니라. 예. 그리고 그 바닷물은 가장 먼저 러시아로 가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가요. 음.
그러니까 러시아와 미국에 있는 뭐 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일반 시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라도 이제 일본에 문제 제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음흠. 일본의 그 문화적인 특성상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해서 좀 극도로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전쟁을 일으킨 나라긴 하지만 그래도 국제적인 시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는 나라가 또 일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쨌든 그 미국에 있는 그린피스에서 먼저 제기한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 국제적인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쪽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시민사회도 역할을 하고 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공동으로 그런 태평양을 오염시키는 방사성 물질을 내는 건 잘못된 네.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요. 이건 사실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국제 협약이 있어요. 음. 우리나라도 그 협약에 가입을 한 다음에 그 실천이 좀 늦어가지고 국제적인 네. 비난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방사성 물질도 사실은 쓰레기죠. 오염되는 음.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국제 협약을 또 위반하는 걸 수 있기 때문에 그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 그러니까 유엔 차원에서의 역할, 그리고 태평양 연안 국가의 역할 이런 것이 시민사회나 정부에서나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는 게 예.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123년 네. 동안이라도 그 탱크가 이제 10만 톤짜리 탱크, 어마어마하게 큰 탱크죠. 네. 그런 큰 탱크를 가지고 보관을 123년 동안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그 음. 123년 동안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그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는 것보다 123년 동안 일본 땅에서 그걸 양이 줄어들 때까지 보관한 다음에 방류를 하게 되면 그럼 양이 거의 사라지는 건데 그걸 못 하겠다고 하는 건 그 뭐 논리가 돈 많이 드니까 못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네, 땅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 후쿠시마 제1원전에 그 7호기, 8호기까지 지으려고 땅을 확보한 땅이 분명히 있어요. 도쿄 전력에. 그래서 네. 땅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또 변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충분히 네네. 청취자분 중에 이걸 여쭤보는 분이 있네요. 도쿄올림픽에 참가를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걸 여쭤본 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사무처장님은? 우선은 일본은 우리보다 배경 방사 전량이라고 환경 방사 전량은 좀 낮은 편이에요. 네. 훨씬 낮은 편인데 근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면서 방사성 물질이 오염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 네. 오염된 지역이 후쿠시마 현에도 일부 있고 그리고 그게 그 방사성 물질이 예. 대기 중으로 퍼지면서 한 바퀴 돌아서 동경 북동부 지방하고 지바현 사이도 일부 오염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거나 잘 가지 않는 숲이나 하천이나 일부 공원들 같은 데는 좀 오염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피하면 일본을 방문하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먹거리죠. 음. 먹는 것을 이제 후쿠시마 산에 그 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이라 그래서 1베크렐은 방사성 예. 물질이 한 번 핵분기하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다는 건데 그게 뭐 적게는 몇 베크렐에서 몇십 베크렐 이상 들어있는 그런 식품이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먹는 거를 후쿠시마산을 좀 조심하면 그러면 며칠 정도 방문하는 거는 네. 문제가 없겠지만 후쿠시마산 알겠습니다. 식자재를 지금 선수단에게 공급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 우리나라 정부가 그 식자재를 따로 선수에서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렇게만 되면 저는 참가하는 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에너지 전환 포럼 양희원영 사무처장이었습니다.